사실은 찐 부자들도 세월의 장사 없고 그들도 늙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화의 사인을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관리에 들어간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청담동 상위 1%의 관리 비결 4가지 그리고 홈케어 루틴까지 오늘 총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어려지는 시간 동안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원장님이 청담동에서 되게 오래 일하셨는데 청담동 상위 1%라고 불리는 분들을 보면 되게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던데 네. 어떻게 관리해야 저런 분위기가 나는 걸까요? 사실 실제로 제가 만난 상위 1% 이런 부유하신 분들은 대부분 성형을 거의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분들은 좀 내적 자존감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뻐지기 위해 누군가처럼 되려는 그런 욕심 자체가 좀 없지 않았나. 이분들이 저한테 처음에 시술할 때 요구하실 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뭐냐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으면 이미 그건 고급스럽지 않다라고 느껴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티는 절대 나면 안 되지만 자연스럽게 어떤 미묘한 개선은 되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참 어렵다 했는데 현재는 제가 추구하는 시술의 미적 성향이 정확히 이 방향이 되었습니다. 우리 백화점의 명품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세월이 지나도 디자인 하나 바뀐 게 없는데 묘하게 질리지가 않고요. 점점 그 디자인이 제일 고급스럽게 느껴지게 되고요. 명품 각각의 시그니처 모델이 있고 클래식한 라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금액대가 올라가고 주인공으로서 가치가 퇴색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저 지금의 좋은 상태가 유지되게 해주세요. 저는 과한 시술은 싫어요. 뭐 이런 말씀 하시거나 사람들이 예뻐졌다라고는 하는데 원장님 뭘 한 건지는 모르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티 안 나게 고급스러워지는 관리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상류층 얼굴에는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술한 티가 나지 않는다. 수술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수술을 했는데 티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은 눈 밑지, 코 성형 후기, 거상 수술 후기 이런 수술 후기 영상으로 조회수를 많이 올리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그분들의 수년 후의 모습이 저는 어느 정도 좀 그려집니다. 저는 이런 인위적인 시술을 가끔 음식으로도 비유를 하는데요. 음식으로 치면 조미료가 많이 가미된 음식 같은 느낌이죠. 처음에 먹을 땐 매우 맛있게 느껴지지만 금세 질리게 됩니다. 고급스러운 재료 본연의 맛도 자극적인 향신료에 묻히면 제대로의 맛이 느껴지지가 않게 됩니다. 얼굴 성형도 수술 직후에는 색다른 내 얼굴의 변화에 매료되지만 수년이 지나면 그 얼굴이 점차 질리게 되고 안 예뻐 보이게 되어서 또 다른 수술로 내 얼굴을 치장하게 되어서 일명 성형 중독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걸 정확히 꿰뚫고 있는 현명한 분들이라면 절대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상안검이나 눈썹 거상, 미니 거상 정도는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매끄럽고 균일한 피부톤입니다. 기미 검버섯이 보이지 않고 요철 없이 매끈한 피부결, 그리고 주름이나 광이나 피부결에서 뭔가 색다른,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상위 1%의 부자들은 다 타고나는 것일까요? 사실은 찐 부자들도 세월의 장사 없고 그들도 늙는 건 똑같습니다. 두껍고 유분이 많으며 모공이 발달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피부가 매우 얇고 건조하며 주름에 취약하고 기미가 잘 생기는 그런 피부도 있을 수 있고요. 골프를 많이 치셔서 광노화로 인해 피부가 어둡고 주름이 잘 생기는 피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40대 이후 나이 들면서 눈밑고랑 팔자, 심부볼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화의 사인을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관리에 들어간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피부관리실에서 그냥 단순 관리사 선생님들에게 관리받는 게 아니고요. 원장님들과 어느 정도의 친분을 유지하며 본인의 피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데 익숙합니다. 믿을 만한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시술 위주로 앞으로 관리 플랜을 짜게 되고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만약
만약 이런 노화의 사인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고요. 원장님 말을 정말 잘 경청해 주시고 따라 주시는 거죠. 적기에 적당한 시술을 받으면 가역적으로 다시 좋은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얼굴형 관리는 정말 열심히 한다. 자기가 갖고 태어난 얼굴형이 후턱이거나 주걱턱이거나 무턱이 아니라면 수술을 굳이 하지 않고요. 갖고 태어난 얼굴형에 맞는 시술을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합니다. 무조건 뾰족한 V라인을 선호하시는 것보다는요. U라인이라든지 L자형 턱선이라면 가진 그대로 잘 관리를 해줘 귀티나는 이미지가 될 수 있게 탄력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죠. 필러와 같은 인위적인 시술로 얼굴형을 조작하지 않으며 탄력이 늘어지는 부위, 예를 들면 눈밑고랑이나 팔자, 심부볼, 그 다음 V라인, 이중턱 이런 부분에 탄력 저하가 보이면 그 부위를 원위치시키는 시술을 받는 시기입니다. 턱선이 무너지거나 이중턱이 보이면 그에 맞는 실 리프팅 시술, 특히 실루엣 소프트 시술을 좀 선호하시고요. 울서마지 등의 티가 나지 않는 시술로 꾸준한 관리를 합니다. 울서마지도 너무 강한 에너지가 들어가면 이후에 피부에 유착이 생기면서 딤플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중간 이하의 에너지로 보수적으로 시술을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 필러의 보수적입니다. 인위적으로 볼륨을 더하는 시술은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필러 시술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닙니다. 주로 눈밑고랑이나 입술, 관자놀이 이런 부위에 필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부위는 직후에 마음이 안 들면 녹일 수 있는 필러가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필러를 사용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cc 필러를 개봉하여 예를 들어 0.1cc만 쓰고 나머지는 버릴지언정 절대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면 안 되며 꺼진 음영은 감쪽같이 개선되길 원하시는 거죠. 지방이 빠지거나 피부가 얇아진다면 콜라겐 재생 시술이나 줄기세포 시술은 다운타임이 있어도 인위적인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시술을 받습니다. 자, 우리 재벌가의 가장 유명한 분들 제가 몇 분 한번 보여드리면서 공통점을 간단하게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임세령 분이신데요. 40대이시고 얼굴을 보면 필러를 하지 않았고 수술도 받지 않았고, 수술이 받지 않았다라는 건 최근 10년 정도 상간에 수술 받지 않은 형태로 보이고요. 피부톤이 균일하고 피부결이 매끄러우면서 얼굴형이 처짐이나 무너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부진님 한번 보시면 50대 분이시죠. 필러를 하지 않았고 역시나 또 10년 상간에 수술 받지 않은 얼굴로 보이고요. 피부톤이 엄청 하얗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주 균일한 피부톤, 그리고 요철 없는 매끄러운 피부결, 그리고 얼굴형도 50대 치고는 정말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현정 분이시죠. 이분도 40대 분이시고요. 역시나 필러를 받지 않았고 수술 받지 않았으며 피부톤이 균일하죠. 그리고 피부결이 좀 매끄럽고 광이 나면서 모공도 없고 얼굴형도 매우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라인님 보실게요. 가장 연장자이신 것 같은데 80대 분이십니다. 주름이 이제는 있죠. 하지만 주름이 있어도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잡티가 없죠. 얼굴형은 비교적 나이 대비 잘 관리가 되고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노화를 인정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대신 자연스러운 표정과 미소, 그리고 전체적인 여유 있는 표정에서 아우라가 확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피부과에서만 관리를 하겠습니까? 홈 루틴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따라하기 쉽고 우리가 돈 안 드는 거니까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당연한 거고,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공복에 구강을 헹궈냅니다. 이것은 입안에 있는 미생물, 좋지 않은 혐기성 세균들을 헹궈내는데 좋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 워터에 레몬즙을 같이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한 스푼 마시고요. 견과류나 항산화에 좋다는 베리류,
그리고 비타민C나 콜라겐 같은 것을 아침에 복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엑서사이즈인데요.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멘탈 케어입니다. 독서나 명상이나 산책 등으로 우리 뇌가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공급을 해줘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사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데요. 제철 식재료 그리고 조미료 없이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을 해서 과식하지 않으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과음하지 않으시고 흡연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홈케어 디바이스 등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며 클렌징이나 보습에 집중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술적인 부분은 어차피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거고, 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깨끗이 빨리 씻는 거, 그리고 건조하지 않게 계속 보습을 신경 써주는 거, 이게 뭐니 해도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 상위 1%의 외모 특징을 곰곰이 쳐다보면, 첫 번째, 수술한 티가 안 났고, 그 다음에 매끄럽고 균일한 피부톤을 가지고 있고, 믿을만한 원장님께 적재적소에 적당한 시술을 받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얼굴형 관리는 열심히 하시고 필러에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콜라겐 재생 시술이나 줄기세포 시술 받으시고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노화를 인정한다. 대신 자연스러운 표정과 미소, 전체적인 여유 있는 표정,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홈케어 루틴은 충분한 수면, 그리고 아침 루틴 매우 중요하고요. 운동, 그리고 멘탈 케어, 그리고 식사, 그리고 보습 관리,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약을 좀 해봤는데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꾸준히 이렇게 정도를 걷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가 뭐 재벌이 아니더라도 육체적 건강함과 정신적 건강함이 우리 외모에 표출되게 되면 그게 되게 귀티나는 거고 고귀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자존감도 올라가는 거고, 꼭 경제적인 지표로 고귀해 보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홈케어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면 우리도 귀티나는 그런 외모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좀 더 동안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는 영상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